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의문론까지 좀 설명을 좀 했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형태론 파트. 자, 형태론 파트에서는 형태소라는 것은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죠. 일단 책을 받았으니까 좀 빠르게 핵심되는 내용, 문제를 중심으로 좀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보면 형태론 파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태소 분석과 관련돼서 좀 알아두면 되겠다. 최소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했죠? 형태소.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형식적 의미.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를 형식적 의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형성 과정을 갖다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사 구별. 품사 구별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형태론 파트에서는 중요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문제 바로 갈까요? 42페이지. 42페이지 30번 문제.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할 때 너무 쉬운 문제죠. 하늘이 그다음 뭐가 같이? 맑고 푸르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나 어미, 접사, 우리가 보통 의존 형태소 또는 뭐 형식 형태소 할 때 형식 형태소 뭐가 있지? 문법적으로 나타나는 거 조사, 어미, 그다음 뭐가 다시 있죠? 접사. 그다음에 자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말을 뭐라고 했지? 용언의 어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그다음 뭐가 있다? 진짜 용언의 어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게 의존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는 이것만 나누면 이것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해서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누면 되겠죠. 자, 대치 하늘이 집이 할 때 하늘 실질을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문법적 의미 이. 그다음에 막다의 실질적 의미 고 형식적 문법적 의미. 자, 푸르다. 푸르 실질적 의미 다 뭐다 다 같이 형식적 의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형태소는 몇 개다 다 같이 몇 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6개. 그럼 몇 번 답은 4번.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다만 좀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기억한다면 1번 가벼워졌다. 이거 한번 형태소로 한번 분석해 볼까? 가벼워졌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지. 하나 한다면 또 뭐 이렇게 되겠지. 칼을 간 사람. 그때 간이라는 말, 형태소. 가벼워졌다. 칼을 갖다가 간 사람. 형태소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소나무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소나무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지? 밤나무. 밤나무 또 했던 거니까 이게 되죠. 밤한 개가 피어오른다. 자, 이것을 갖다가 형태소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가벼워졌다. 형태소 한번 분석해봐. 시작. 가벼워졌다.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 시작. 기본형이 가볍다니까 해야 되겠지? 가벼. 비읍불기 지정원이야. 가벼. 그 다음에 어디가 되겠죠? 그죠? 어미? 들어가겠죠? 어미. 그 다음에 가벼워. 그 다음에 지었다 추격되니까 졌다가 되잖아. 그죠? 가벼워졌다. 이렇게 분석해야 맞겠죠? 가볍다. 그 다음에 2번. 칼을 간 사람 올 때는 몇 개다 같이? 칼을 됐죠? 그 다음에 가는.
갈다에다 니은이 만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간. 그러니까 갈과 니은으로 나뉘어야 돼. 이렇게 갈. 사람은 어차피 하나니까 사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탈락은 원형대로 밝혀줘야 되겠지. 그래서 소나무는 솔 플러스 보다 시작. 나무가 되겠지. 그래서 솔나무, 그 다음에 솔나무. 솔 플러스 나무, 그 다음에 가. 플러스 크, 플러스 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밤안개는 밤과 안개 날 수 있지? 조사람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밤안개가. 피어오른다는 피다와 오르다가 합쳐진 말이지. 피. 그 다음에 오른다의 기본형은 오르다. 그 다음에 니은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돼. 그래서 형태에서 분석할 때 이런 원리를 통해서 분석하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축약된 거 또는 탈락된 거 이런 걸 통해서 형태에서 분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형태에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서 분석하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형성과 관련돼서 거기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제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하게 최근에 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단어 형성 과정. 단어 형성 과정에 들어오는 게 이제 하나만 더. 여기 일단 얘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하나 알고 가야 돼. 이 형태 뭐다 다치? 이 형태는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형태 없지만 이 형태에 대해서 하나 기억해둬요. 물론 앞에 요점 정리는 안에 이 형태 있어야 해. 이 형태. 이 형태란 게 뭐냐? 이 형태는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 글씨 좀 깨끗이 써두려고 했는데 미안하네. 자,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 형태를 달리한다 또는 모습을 달리하는 것. 알겠죠? 자,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뭘 달리한다 시작. 모습을 달리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이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 수 있죠? 철수가 밥을 먹었다. 또 이런 문장에 대해서 기린이 나무를 먹는다. 말이 되는가 모르겠네. 나뭇잎을 먹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죠? 자, 일단, 가가 있고 뭐가 있다. 이가 있죠? 자, 똑같은 주격용법인데, 모양이 다르지? 가. 이런 것을 이 형태라고 그래. 알겠지? 이 형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목적격 주사인데, 모습을 달리죠? 이걸 이 형태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다음 같은 경우 있을 때, 그가, 하나 예를 들게, 그가 먹지를 않는다. 그가 먹지를 않는다 할 때 이때 이것과 이것은 이 형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않는다는 아니한다에 있어서 여기서 축약된 말로서 앞에 먹지리라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조용어냐? 본용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먹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이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 형태라는 개념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이 형태다. 이 형태라는 거 개념도 알아둬야 해. 문법적 기능은 동일한데 나오는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이 형태라고 그래.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문법적 기능은 동일하지만 나오는 환경에 따라 뭘 달리하는 거? 모습을 달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시 이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형성 과정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책이 두껍잖아.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문법이나 어문 규정 파트를 좀 더 해주는데 뒤에도 한 번씩 그 유형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좀 풀고 모르는 상에 있으면 좀 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또 다른 문제들을. 근데 다음 달에는 또 예상 문제집 있잖아. 그래요. 같이 샀나 따로 사나?
예상 문제 좀 하고 기출 문제만 일단 샀어요? 아까 준비는 되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따로 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또 그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면서 그동안에 나한테 내가 또 수업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그 질문도 해야 하고 알겠죠? 그래서 좀 중요 문제만 탁탁탁 풀어나갈 테니까 알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대로 됐네. 4시 반부터. 그래서 잘해볼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긴 뭐 여름이면 7시 반쯤 되더라도 끝나더라도 해를 보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둡죠 그래도 분위기에서. 자, 문제 가봅시다. 거기 일단 단어 형성 과정. 단어 형성 과정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단일어가 있다든가 복합어가 있다든가 라고 할 수 있죠. 대충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뭘 포함하냐.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어근. 모든 어근을 포함하고 있어. 다만 이제 단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조사도 단어로 취급한단 말이야. 현대 국어는. 조사만 어근이 아니지. 그래서 모든 단어는 뭘 포함하고 있다? 어근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어근. 그래서 우리가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을 이루죠 말. 이 어근은 뭐에 대한 대응들 말이지? 어근은 접사에 대응되는 말. 그래서 이 어근과 접사는 뭘 가지고? 의미 여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가 난다 하시죠? 어근과 접사로 나눈다. 알겠지? 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뭘로 나눈다 하시죠? 어근과 뭘로 나눈다 하시죠? 접사로 나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어간과 어미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는 어간과 어미라는 말은 어디서만 쓰는 말이냐면 용언에서만 쓰는 말이야. 어디서만 쓰는 말이다 하지? 용언.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만 쓰는 말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고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건 뭐냐면 어간과 어미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부분.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용언에서 쓰는 말로 변화 여부에 따라서 변화 여부에 따라 쓰는 말이고 어근과 접사는 의미 여부에 따라 따라낸다. 정의됐지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게 먹다가 해서 먹다는 간이 뭐야? 먹이지. 먹다, 먹어라, 먹으니 변하지 않는 게 먹이지? 그래서 먹이 어간이 되는 거야. 먹다의 어근은 뭐야? 먹다의 어근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어근이라고 했잖아. 의미 여부. 그러니까 뭐다? 이게 어근이고 이게 접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넣어주면 돼요. 다만 접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접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 더 쉬워져요. 학교 문법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굴절 접사라는 게 있고 파생 접사라는 게 있어서 보통 우리가 굴절 접사를 어미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굴절 접사란 말 대신에 어미를 쓰는 거야. 되면 알겠지? 그러나 접사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어근과 접사라고 할 때 이게 어근이고 이게 접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접사할 때는 뭘 말한다? 파생접사를 말하는 거야. 이 파생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먹다에 대해서 뭐가 있다? 먹이다가 있지? 그럼 먹이다. 먹이다는 어떻게 되죠? 자, 변하지 않는 부분. 먹이다, 먹이고, 먹이면 하면 여기 먹이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용언에 있어서 어간은 변하지 않는 건 어간이니까 이것의 기본형은 뭐냐면 어간에다 단을 치니까 먹이다가 기본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먹다가 아니야? 그럼 이 먹이다는 단어는 이라는 접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OX. 파생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먹다를 찾으면 안 나와. 먹이다를 찾아 나와. 왜? 새로운 단어로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파생 접사라고 그래.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해서 파생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근데 어미는 새로운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먹어가 나왔다. 그럼 먹어는 단어다. 먹어는 새로운 단어다 아니다? 아니다. 먹어는 먹다의 활용형이 불가해. 알겠죠? 근데 먹이다는 이가 들어감으로써 접사가 들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진 거야. 내가 알겠지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어근이 뭐냐? 접사가 뭐냐? 이거 알아둬야 돼. 그러면 먹이다는 어간이 어디야? 먹이까지가 어간이지? 그럼 이것의 어근은 뭐야?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먹이다의 어근은 뭐야? 먹이지. 먹 뒤에 붙는 것이 다 접사지. 이는 파생접사, 다는 굴절접사. 알겠습니까? 합쳐 접사. 이해됐지? 그렇게. 그래서 이런 접사가 그랬단 말을 파생하라고 그래. 그래서 복합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복합에는 몇 가지가 있다 나왔지? 두 가지. 여기는 합성어가 있고요. 합성어가 있고 파생어가 있다. 알겠죠? 보여요? 자, 합성어, 파생어. 보이죠? 합성어는 근에다가 근이 결합된 말. 알겠지? 파생어는 근에다가 뭐가 결합된 말 나왔지? 접사가 결합된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생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자, 31번 문제 봅시다. 31번에. 자, 보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결합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합성 동사인지 단순히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죠. 그러니까 합성 동사면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는 거고 구형태라는 것은 띄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라는 것은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깨문다 있지? 깨문다는 깨다와 그래서 물다가 만난 말로서 합성어야. 깨물다 한 단어. 그래서 항상 붙였어야 돼. 몰라뵙다 있지?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알찼던 몰도와 빌 뭐 이런 걸 아마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몰라뵙다 또는 몰라보다 이것도 한 단어야. 모르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졌지. 예, 여기서는 몰라뵙다라는 것은 뒤에 뵙다에 더 중심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몰라뵙다잖아. 그래서 한겠어요? 그래서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먹어버렸다는 것은 이 버렸다가 앞에 먹다의 행위에 있어서의 완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용어냐. 그래서 먹어버렸다는 원래 띄었어야 돼. 그래서 먹고 띄고 버렸다. 그러나 다만 이제 앞에가 본용어이고 뒤가 보조용이 나왔을 때 나중에 띄어쓰기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임도 허용한다. 그래서 먹어버렸다를 붙여 쓸 수는 있어. 그러나 한 단어는 아니야. 원래 두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은 먹어와 버렸다를 띄어야 돼. 알겠지요? 그걸 기억해둬. 그 다음 점쟁이가 알아듣게 있죠? 이건 한 단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얘기했던 거 머릿속에 기억나나? 하나 갖다 써놓은 다음에 알찼던 몰, 도, 앞빌. 한 단어로서 시험이 잘 나오는 단어들이야. 이거는 항상 붙였어야 돼. 알찼던 몰도 앞빌. 그래서 주다, 듣다, 보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있지? 그때 한 단어야. 붙였어야 돼. 항상 알아주다, 듣다. 알아듣게 말해. 뭐 있잖아. 그다음에 알아보다. 인식하다는 거죠. 찾아가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다 있지? 찾아가다. 이거 한 단어입니다. 찾아가다. 찾아오다. 알겠죠? 찾아가다나 찾아오다.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거 주의할 것은 찾아주다는 두 단어야. 찾아주다는 한 단어가 아니야. 찾아주다는 두 단어. 그래서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찾아주다. 너무나 이쪽으로 왔네.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 덤벼, 들다. 한 단어입니다. 몰라보다, 몰라뵙다 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도와주다 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앞서가다 한 단어입니다. 다음에 빌려주다 이제 한 단어입니다. 빌려주다. 알겠죠? 빌려주다 한 단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한 단어로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시험 문제 31번이 나왔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알겠죠? 상당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원래부터 한 단어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몇 번 문제이냐면 49페이지 봐봐. 49페이지에 36번 문제. 자, 우리가 접사, 파생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이 얘기를 나눈 거죠. 접사 가운데는 유치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두 가지 나눈다. 앞에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있다.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접두사라고 그래. 무슨 사? 접두사. 그 다음에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나왔지? 접미사. 그래서 접두사,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죠? 접미사가 있다. 이해됐나요? 접두사, 그 다음에 접미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따라서 품사 전환 여부.
자, 품사 전환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했을 때 이거죠. 품사가 전환된다. 이걸 품사리가 전환된다. 품사가 전환된다. 안 된다. 전환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 품사가 전환되는 것을 지배적 접사. 품사가 전환되는 것을 지배적 접사라고 하고 품사가 전환되지 않는 것을 한정적 접사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좀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얘기한다면 볼까? 1번. 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선생님, 주로 접두사를 통해서는 거의 품사가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미사를 통해서 품사가 전환되는데 다음 같은 거 한번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 한 다음에 공부하다가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 플러스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생 플러스 님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선생의 품사가 뭐지 원래? 명사지. 근데 선생님은 명사지. 품사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적 접사가 아니라 한정 접사라는 거지. 근데 봐봐. 공부하다는 공부가 품사가 뭐죠? 명사지. 근데 거기다 뭐가 붙음으로써? 하다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동사 돼버리지. 그럼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이때 하다를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 알겠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된다.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 자,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해됐죠? 우리가 지배적 접사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잠깐 설명할게요. 지배적 접사. 품사를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에는 여러분들 요약정리도 안에 다 들어있어. 예?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바탕으로 하고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명부간 동형이 있어요. 명부간 동형. 시작. 명부. 그래서 명부간 동형. 명사와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 그 다음에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 다음 시간에 이론반 시간에 형태론부터 나가는데 이 종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와서 들어도 좋겠어요. 명사와 전미사의 가장 대표인 것이 미, 기, 이, 기, 에게보, 보 많이 들어봤죠? 부사와 전미사 뭐가 있어? 시작. 이, 히, 로, 코, 네. 이히, 로, 코, 네. 그 다음에 관형사 전미사 뭐가 있지? 저까지. 시작. 저까지. 뭐 아니 여러분들 내가 다 적어주고 있지만 여기 있어. 여기 어디냐면 없나? 있나? 있어.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이제 받으면 그것을 좀 해주는 게 좋겠어. 없나? 안 해놨나? 했어. 뒤에가 있어. 앞쪽 문자는 72페이지. 교재 72페이지. 72페이지. 보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배적 전미사 나오지. 예? 접두사는 한정적 접두사뿐이 없어. 예? 한정.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는 없어. 지배적 전미사의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 전미사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기본반 수업 시간에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미음기, 이음기도 할 수도 있고요. 개에보, 이히, 로콘에, 저까지, 하이, 하롭스럽다.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두면 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품사를 다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다. 알겠죠?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교재를 통해서 좀 외워두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다 안 적어도 되겠지 이제? 뭐 하다가 있고 이다가 있고 하다 하롭스럽다 스럽다 그 다음에 답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배적 접사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똑같이 얘가 뭐가 나왔기 때문에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알겠죠? 또 여기도 보면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칠판 됐어요? 잠을 시작. 잠을 있지? 똑같이 뭐가 들어갔어, 여기? 미음 들어갈 거? 미음 들어갔지? 이때 앞에 미음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잖아. 깊은 잠을, 깊게 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이때의 미음은 명사와 전미사. 품사라는 걸 뭘로 해야 되냐면 명사라고 해야 돼. 알겠죠? 반면에 이 잠은 깊게라고 하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럴 때는 명사형. 명사형으로서 품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품사는 뭐지 나왔지? 동사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일단 그렇게 된 거. 자, 거기에 보니까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자, 불우한 동그라미, 불우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면 오늘은 무조건 그냥 국어만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오, 그렇지. 오늘 막 국어 이렇게 했는데 막 영어 공부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 문제를 안 푼 거 다 풀고 있어야 진도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알겠죠? 중요 문제만 풀어줘야 되니까. 자, 불우한 할 때 관용의 수를 받고 있지? 그게 삶은 파생명사다 이 말이지. 자, 2번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이 자주 연다. 큰 얼음이 자주 연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얼음도 파생명사지. 영희는 깊은 잠을 잠으로써 할 때 앞에 깊은 잠을 이렇게 잠은 이런 파생명사지만 뒤에 잠은 자다로서의 명사형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크게 웃음으로써 크게가 뭐야? 나지 부사어지. 그러니까 뒤에 웃음은 명사형이지. 품사는 동사지. 그러니까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해설이 나왔잖아. 삶의 미음은 명사형입니다. 틀렸지? 명사와 전미사라고 해야지. 준비됐습니까? 똑같지. 두 번째, 얼음은 얼다라는 동사에 파생된 명사 맞지? 답은 2번이다. 3번은 앞에 참은 명사형이 아니지. 바뀌었지? 앞에는 명사와 전미사고 뒤가 뭐야? 명사형 어미라고 해야지. 됐습니까? 바뀌었다는 거. 네 번째 보면 웃음은 크게 수시를 받음으로 전미사가 아니라 명사형이라고 해야지. 왜? 그래서 부사어의 수시를 받을 수 있으면 명사형이니까. 왜 부사어의 수를 받을 수 있느냐? 서술어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잠을 할 때 잠을 자다 이렇게 서술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명사형이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단할 것은 명사형과 파생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서술어기를 할 수 있으면 명사형이고 서술어기는 할 수 없으면 파생명사. 또 좀 더 한 번 더 검증할 방법은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면 파생명사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명사형이다. 알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풀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더불어서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죠. 자, 하나 해볼까? 여기 보면 칠판 주목해봐. 여기 보면 2가 있어. 여기 보면 2가 있지? 이걸 구분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보면 물론 똑같은 형태지만 똑같은 형태인데 높이가 다르다. 자, 높이가 다르다. 높이 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이 높이잖아. 자, 그렇지? 근데 이거는 환경이 다 다르다고 했지. 이때 높이. 이때 이는 뭐냐? 이때 이는 명사와 전미사야. 왜? 높이라는 말에 가라는 격조사가 붙었지.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보조사는 결합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명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높이는 뒤에 용언이 왔지.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높다라는 형용사를 뭐 시켜서 이가 뭐야? 부사와 전미사 이때는. 그래서 이 품사는 부사, 이거는 명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의 구별? 이와 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정리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적이 있지, 적이 이제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거죠. 똑같은 적인데도 불구하고 품사를 구별하는 문제 나왔을 때. 인간적 사고. 인간적이다. 비교적 쉽다. 비교적 관점으로.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품사를 한번 말해볼까? 시작. 인간적은 저기 붙었지? 뒤에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인간적인 품사는 관형사. 인간적이다 할 때 뒤에 조사 붙었지?
조사부터 이때 인간적인 품사는 명사. 조사가 붙으면 명사야. 그래서 조사로서 대표적으로 붙을 수 있는 말이 뭐가 냐면 이다, 인, 으로,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있지? 그 붙으면 뭐다 시작? 명사. 비교적 쉽다 할 때 비교적이 뭘 꾸민다? 뒤에 쉽다를 꾸미지. 그래서 부사. 시작. 부사. 비교적 관점을 때 관점이라는 명사를 꾸미지. 그러니까 비교적인 품사는 관형사. 적과 관련돼서 품사 통용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 자, 일단 36번의 답은 2번이었고 이와 유사한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을 잠깐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교재로 넘겨봅시다. 자, 50페이지 봐봐. 50페이지. 50페이지 보면 38번 문제 밑줄짝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자, 뭐가 나와요? 또 합성어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배적이냐, 아니 지배적이 아니네,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라는 게 나오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합성어. 자, 합성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지? 통사적 합성어, 이거 이제 의미상 합성어 있고, 의미상 합성어, 의미상 합성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상 합성어가 있는데, 문법상, 의미상 합성어에는 크게 세 가지. 대, 종, 융이 있다.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가 있다. 할 수 있죠? 굳이 여러분들 쓰지 않아도 돼. 왜냐면 다 앞에 요점용이 안에 다 있어. 자,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이야. 자, 문법상 합성어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다 같이. 두 가지.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여러분들 그 대등 합성어가 뭔지 알지? 병렬 합성어 똑같아. 같은 말로 뭐가 있다? 병렬 합성어. 종속 합성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는 다른 말로 할 건 없고. 자, 이것은 뭐냐? 대등 합성어는 마치 앞뒤처럼 앞뒤는 앞과 뒤가 만나서 그대로 앞과 뒤의 의미를 같이. 무슨 합성어 다 같이? 병렬 합성어. 합성되기 전이나 합성된 이후에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면 병렬 합성어. 자, 유속 합성어는 뭐냐면 가방은 가방인데 무슨 가방 다 같이? 책가방. 앞에 단어가 뒷 단어 한정하지. 그지? 그것을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로 된 것을 유속 합성어. 융합은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춘추. 봄과 가을이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된다? 나 이걸 융합이라고 그래. 알겠지? 통사적과 비통사적에서 시험 문제 비통사적이 나오는 거야. 왜? 대부분 통사적이야. 문장상 단어 놓이는 순서, 문장 구성상의 그런 방법으로 단어가 합성되어 있으면 통사적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어순이 잘못돼서 부사 플러스 명사. 시작. 무슨 명사? 부사 플러스 명사로 합성되어 있으면 비통사적이야. 그 다음에 어미생략. 무슨 생략? 어미생략. 그러면 비통사적이야. 특히 어미생략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어미가 생략되거나, 연결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됐으면 비통이다. 그래서 어미가 생략됐다. 연결어미나 관형사형이. 알겠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 그것다 써놓을게. 저것만 알면 돼. 그러면 저점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살짝 곰보라는 말이 있어요. 살짝 곰보. 곰보가 살짝 들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곰보가 살짝 들었다. 할 수 있겠죠? 살짝 들었다. 그러면 이 살짝이라는 부사가 용은 앞에 왔어야 되지.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문장에서. 근데 이 살짝이라는 부사가 곰보라는 명사 앞에 왔지? 그러면 비통사적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문장상 단어 놓이는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지. 자, 또 하나 보면 부술비가 있어. 부술비.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할 때, 자, 이게 부사지? 그런데 이게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앞으로 가지고 부술비가 돼서 그러면 비통사적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어미가 생략된 경우. 자, 어미가 생략된 경우를 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어미가 생략된 경우. 자, 어미가 생략된 경우는 아까 금방 얘기했다시피 연결 어미가 생략됐거나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는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대표적으로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건북다가 있어. 이 건북다는 뭐가 만난 말이지 원래는? 검고 북다가 만난 말인데 여기서 합성되는 과정에서 고라는 어미가 상대됐지. 알겠지? 그러면 비통사적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관형사 어미가 상대된 경우 있죠. 늦봄이라는 단어가 있어. 늦봄이라는 것은 원래 늦은 봄. 늦은 봄에 시집을 보내면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늦봄이면 늦은 봄에서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창역됐지. 그래서 이걸 비통사적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쉽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생각해보면 38번 봐봐. 38번 보니까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타고나다. 중간에 연결음이 고 있지? 그러니까 통사적이지. 2번에 북돔, 붉은 돔이지? 북다, 붉은 돔이잖아. 연결음이가, 관형사형이 생각됐지. 비통이지. 3번에 돌보다는 돌아보다지. 돌다와 보다가 만났는데 연결음이가 없지? 그래 비통이지. 다음 몇 번? 3번. 4번은 높고 푸르다에서 연결음이 없지? 네? 그러니까 비통이 된다. 그래서 문제 다음 몇 번 나왔지? 3번. 이런 식의 문제. 정리됐나요? 좀 더 논의를 심화시켜서 51페이지 41번 봐봐. 41번.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우리 글, 우리말 있지 이건 알아도 맞춤법과도 연결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말 가운데 붙여 쓰는 경우는 이 세 가지뿐이 없어.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글.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말로써 우리 글이 한글을 가리키는 말로써 우리말이 우리 국어를 가리키는 말로써 쓸 때는 한 단어로서 붙였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처럼 구로 봐야 된다. 아니야? 한 단어야, 한 단어. 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봐야 된다. 그 얘기야. 틀렸습니다. 접사와 어근, 어근과 어근. 아까가 이겠죠? 접사와 어근이 결합되면 뭐라고 했어? 파생을 하고 했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면 합성을 하고 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틀렸지? 우리가 그래서 이 같은 합성과 파생을 합쳐 복합을 하고 했지? 복합을 하고 해 맞겠지? 자, 앞뒤. 앞뒤는 앞과 뒤지. 병렬 합성어. 손수건은 수건인데 발수건도 있고 송수건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앞에 따라가 뒤 따라 한정하지. 유속 합성어. 시작. 유속 합성어. 춘추라고 하는 것은 봄 춘자와 가을 춘자지. 만나서 가을과 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이라는 의미죠. 무슨 합성어다 같이? 융합 합성어라고 해요. 대등이 아니라. 덮밥, 부술비, 높으다는 덮밥, 덮은 밥이지. 거기에 관형사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어 비통사하겠죠. 부술비 역시 비통사적이지. 그러죠? 그 다음에 높으로 비통사적이지. 문제 다음 몇 번? 4번. 이런 식의 문제도 언급될 수 있겠다. 됐죠? 42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아까 살짝 공부는 통사적이어서 비통사적이었어? 비통사적. 그래서 부사 플러스 뭐가 나왔을 때 명사는 비통사적이겠지.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3번이죠. 3번. 딱딱새. 새가 딱딱 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새, 그냥 딱땅새, 딱딱새, 촐랑새, 뻐꾹새, 써랑 같다. 딱딱새, 딱딱새, 촐랑새.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특히 우리가 외우는 방식 이 얘기해 주셨는데 부사 플러스 명사로서 부사 플러스 명사로서 비통사적 합성을 예로서 대표적인 시 있죠? 뭐가 있어요? 살짝 곰보인 척척 박사가 그렇지 헐떡 고개를 넘는데 헐떡 고개 이거 다 외운 적 있죠? 헐떡 고개를 넘는데 뭐가 불었어? 산들 바람이 불더니 부술비가 내리자 무슨 새가 불었다 시작 딱딱새 촐랑새 뻐꾹새가 울었다. 생각나지? 다 이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에 속한다고 했지. 생각나요? 그렇게 살짝 곰보인 척척 박사가 헐떡 고개를 넘는데 산들 바람이 불더니 부술비가 내리고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와 뻐꾹새가 울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런 부분에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참고했다. 자.
그래서 문제는 3번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단어 형성 과정 그런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가끔은 나중에 더 한번 심화하면 되는데, 자, 1번 싸움터. 하나 옛날에 싸움터. 2번 비웃음. 3번 그 높이다. 그 높이다. 그 다음에 4번 1번 싸움터. 2번 비웃음. 3번 드 높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있을 거냐 하나 해놓는다면 팽이치기.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이게 좀 난도가 높은 단어 형성 과정 관련돼서 이것이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 자, 1번 싸움터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싸우다에서 파생된 말이 있지? 싸우다에 명사와 점사 미음이 만나서 싸움으로 파생어야? 파생어에 대해 어근이 만났지? 이걸 그래서 싸움과 결과적으로 뭐로 된 거야, 나지? 싸움, 그러니까 싸했다가, 같이 싸우다지? 싸우다 했다가, 음이 만나, 이게 파생어야? 파생어 했다가, 뭐가 만나서? 터가 만나서, 이건 최종적으로 뭐가 된 거냐면 합성화 된 거야. 알겠지? 합성화. 비웃음은, 기본이 뭐지? 비웃다지. 비웃다 했다. 뭐 만났다? 음이 만났지? 전미사. 그러니까 이것은 파생어지. 파생어. 드높이다는, 이거 완전 접사가 2번이나 들어갔지, 이거. 한 번? 2번 들어갔지? 이거 완벽한 파생어지. 그러니까, 드높다. 드 플러스, 노 플러스, 이 플러스. 알겠죠? 이렇게 된 거야. 다. 자, 접사 몇 개 들어갔다 하지? 2개가 들어갔다. 이 경우는 뭘 한다면, 드높다에서 파생됐다면, 드높다에서 파생됐다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 드높 플러스 이다로. 알겠지? 만약에 높이다에서 파생됐다면, 드 플러스 높이다도 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어찌됐든 파생어야. 팽이치기는, 팽이라는 말에 치다가 있지? 치다. 팽이와 팽이치다. 합쳐진 상태에서 다시 명사와 점에서 기가 나서 파생된 거야. 파생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파생어인데 몇 번만? 1번만 합성어. 좀 더 복잡하게 문제 낼 경우는 이렇게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된 후 합성. 합성대로 다시 파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상 문제 또 진행할 때 또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알겠어요?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을 하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알겠어요? 특히 합성어에는 통사적과 뭐가 있다? 비통사적.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되고 특히 비통사적에서는 연결 의미가 상했되거나 또는 관형사 의미가 상했되거나 또는 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에서 순수가 되면 비통사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품사입니다. 자, 품사에서는 여러분들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품사 구별. 뭐의 구별 나같이? 품사 구별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 놓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품사 구별 있지? 뭐 어렵지 않는데 품사 구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거 명사형과 뭐가 있었다는 점 나왔지? 파생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었죠? 그래서 명사형은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형 어미와 결합했기 때문에 품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명사형은 동사나 형용사라고 해야 되고 파생명사는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거라고 했잖아. 대표 얘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앞에 잠은 파생명사고 뒤에 잠은 명사형으로서 품사는 뭐다 시작? 동사다. 알겠죠? 이것에 대한 구분만 하면 돼. 두 번째 이것이 있죠. 예컨대 보면 여러분들 이걸 많이 헷갈리더라고.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지?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뭐지?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형용사라고 하면 틀려. 형용사는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우리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그래. 뭐라고 다시죠? 헷갈리면 안 돼. 자, 영희가 예쁘다. 자, 영희가 예쁘다가 있지. 예쁜 영희가 있지. 예쁘게 보였다 있지. 영희가 예쁨이 꽃과 같다. 영희가 예쁨이 꽃과 같다가 있지.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시작. 네 가지. 영희가 예쁘다. 예쁜 영이 예쁘게 보였다. 영희가 예쁨이 꽃과 같다. 있습니까? 이 번호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죠. 자, 영희가 예쁘다. 이 예쁘다 품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지. 형용사. 그럼 이 예쁘다 품사는? 관형사? 이거 예쁘게는?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아침에 기본만 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 문제풀이만 들어도 안 돼. 혹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풀이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 많은 교재 문제들을 딱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생기할 수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전에 기본만 할 때 다음 시간에 형태론 파트가부터 나가는데 혹시 부족한 학생들 있으면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와서 다음 주부터 듣는다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왔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알겠어요? 다지라는 거지. 한번 내가 알아도 다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안다는 전제에 쭉 나가는 거야. 지금 전제가 아니라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내가 설명했을 때 거기 끄덕이만 있어야 돼. 막 눈을 갖다가 하면서 뭐냐고 이러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거 앞으로 몇 주 남았어? 2주 남았지?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이거 사실 문제 못 나가. 문법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요 파트를 딱딱 전권해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교재를 선택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이 교재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 달이 그냥 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지런히 풀고 이해 안 되고 있으면 다 이게 좀 이거 요점 정리 다 돼 있거든. 알겠지? 요점 정리만 갖고 강의한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요점 정리를 통해서 복습도 하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내가 뭐랍니다. 체크해 와서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서 물어봐야 되고 알겠지? 그런 적극성을 가질 때 이 책에 의미가 있다. 알겠지요? 그래야 우리 4월 달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틀렸잖아.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전성 어미는 품사를 바꾸게 하는 게 아니라겠어. 전성은 지배적 전미사 알겠지? 아까 명부관 통역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 전미사 그런 걸 쓸 때 품사 바뀌는 거야. 이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쁘다, 예쁜, 예쁘게, 예쁨은 전부 다 뭐냐면 품사, 형용사. 안 바뀌어. 이게 형용사. 원래 예쁘다 형용사지. 근데 여기서 뭐처럼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옷을 빌려봐서 관형사형 어미를 부른 거야. 관형사 어미. 이게 전성어미지. 지배적 전미사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이건 부사형 어미야, 부사형 어미. 품사 안 바뀌어. 그냥 형용사야. 이거는 문장 내에서 전체 꽃과 같다의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쁨이라는 미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거야. 그래서 품사는 안 바뀐다.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지배적 접사일 때. 알겠습니까? 그때 고정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풀어가면서 설명할게. 47번. 자, 47번, 57페이지 47번.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우리 조사하는 데서 세 번째 조사. 조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격접보 들어본 적이 있죠?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서 이제 조사 가운데 뭐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냐면, 와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다. 와. 이 와는 뭐도 될 수 있다? 접속조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와가 뭐로도 쓸 수 있다? 부사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때 접속조사로 쓸 때는 어디에 있을 때 접속조사냐? 명사와 명사 사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접속조사야. 알겠어요? 설명했죠, 이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부사격 조사일 때는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야. 이렇게 구분을 딱 이렇게 배운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문제 금방 해결된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번째, 포도리가 웃는다. 그리고 포순이가, 이것은 뭐 당연히 접속 부사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접속 부사. 그래서 1번을 보면, 그리고는 문장, 다른 성분을 수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나. 여기까지 맞아. 독립적인 기능은 맞아. 그러나 감탄사가 아니라 부사야, 부사. 그래서 문장 내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독립어로 쓸 수 있지만 접속 부사야. 자, 2번 봐봐. 포도리와 포순이 할 때 와 위치가 명사, 명사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접속조사야. 다만 접속조사인데 이때는 뭡니까? 각각 포순이도 웃을 수 있고 포도리도 웃을 수 있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문장 접속조사야. 문장 접속. 자, 그래서 이 틀렸다. 디귿. 포도리와 포순이 마찬가지죠. 포도리와 포순이가 서로 닮았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뭐에 닿지? 접속조사야. 다만 서로 닮았다. 서로란 말 때문에 서로 나눌 수가 없어. 서로 닮았다 때문에. 이 두 문장 나누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단어 접속. 시작. 단어 접속이 되겠다. 자, 그 밑에 포도리 및 포순이가 웃는다. 이것도 역시 위에 니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일단 문장 접속 부사야. 알겠습니까? 접속 부사. 그래서 포도리가 웃는다. 포순이가 웃는다. 두 나눌 수 있지? 그래서 문제답 몇 번 나왔지? 4번이 맞게 됐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그런 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와, 이 와가 접속 조사로 쓸 때 있고 부사격 조사로 쓸 때 있는데 환경은 뭐다고?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접속 조사. 명사와 용언 사이에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 거기 시험이 가끔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48번 보고 나면 48번.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지 않은가. 풀어봐봐요. 내가 읽을 동안. 예서는 집에서 가져왔다의 경우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예서는 주격 조사이다. 맞습니까? 그러죠. 이때 예서는 부사격 조사고 뒤에 우리 학교에서 할 때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의 주격 조사에서 쓸 수 있다고 했지. 생각나? 그런 점에서 그걸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같은 48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 48번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다. 접속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보조사.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격조사에는 몇 가지가 있지? 다 왔지? 불러봐. 시작. 주, 모, 보서. 주목보서. 그 다음에 부간호. 부, 주목보서, 부간호. 부, 관, 호가 있다. 생각나지? 주격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호격조사. 생각나지? 그 다음 접속조사는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지. 단어 접속조사, 문장 접속조사. 금방 했던 것처럼 와나 과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조사 같은 경우 뭐가 있어? 보조사. 보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세 가지. 시작. 세 가지에 대해서 성, 감, 통이 있지. 그래서 성분 보조사, 감탄 보조사, 통용 보조사. 생각나? 그래서 문장 내에서 주로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성분 보조사라고 하지. 대표적으로 외웠던 것이 뿐만 도가 조마 부커치 나라. 생각나? 그래서 이때 도는 도고 까는 까지 조는 조차 마는 마저. 생각나죠? 부는 뭐예요? 시작. 부터 커는 커녕 치는
치고. 생각나지? 그래서 느는 뿐만 돋가주마 북같이 날아. 성됐습니까?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성문보조사. 감탄보조사에는 그래서 그래, 그리어, 많은 같은 거 다 조사야. 그 다음에 통용보조사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요 있었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특히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이와, 가, 그 다음에 깨서, 예서, 뭐 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목적절은 뭐 너무 쉬운 거고. 복격조사는 뭐가 있어요? 이와 가가 있고. 서적격조사는 이다와 있고. 부사격조사에 예서가 있다든가. 예서. 그 다음 뭐가 있어? 와나 과가 있다든가. 로서가 있다든가. 로서와 뭐의 구분? 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라구와 고 있죠? 이걸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온다고 했잖아. 관형격으로서 하나뿐이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주격조사, 예서가 있고 부사격조사, 예서가 있으니까 이거 쓰임이 나오겠지. 자, 복격조사 이와 가가 있고 이와 가가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다른 걸 찾는 문제 나오겠지. 그래서 뭐가 됐어? 철수가 아빠가 되었다. 철수가 아빠가 되었다. 아빠가 되었다. 철수가 아빠가 되었다는 이때 가는 뭐고? 주격조사고 이때 가는 복격조사 이 말이야. 복격. 아니다. 대답해 온 이와 가는 복격조사. 됐나요? 그럼 묻는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수업 시간 했잖아. 예? 그러면 거기 1번에 예서 집에서 가져왔다는 부사 초적격조사 예서지. 그러지? 앞에는. 그냥 뒤에서의 우리 학교에서는 우승하다의 주체가 우리지. 우리 학교지. 그러니까 주격조사 쓰인 거지. 그는 학교에 갔다 경우는 주격조사 틀렸죠? 뭐라고 했어? 아까 너는 보면 보조사지. 보조사. 주격조사를 대신하는 보조사지. 일을 빨리 한다 할 때 빨리를 강조하는 보조사지. 둘 다 보조사야? 다음 몇 번이 틀렸어? 2번. 이거 알고 있으면 딱 문제 해결되는 코스죠. 자, 맞지? 1번, 2번, 3번 봐.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 놀고 있다는 주격조사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 할 때는 복격조사죠? 아니다 대답해는. 눈과 같이 하였다. 눈과 같이 하였다는 뭐라고 했어? 아까 용언과 체연과 명사와 용언 사이일 때는 관은 부사격조사겠지. 내 말이지? 근데 책과 연필 할 때는 뭐야? 명사와 명사 사이 있지? 그때는 접속조사지. 됐어요? 이걸 알고 있다면 뭐 딱 48번 해결할 수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61페이지 54. 61페이지에 54번. 준비됐나요? 됐지? 54번. 자, 54번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오더라. 기억니은 밑줄진 단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자, 마음이 진짜 아파서 진짜란 말 다음에 아프다는 용언이 왔지? 그럼 부사가 되잖아. 근데 니은처럼 모조품을 진짜처럼 만들었다. 있어 없어요? 진짜처럼 만들었다 했더니 조사가 붙었지? 예? 조사가 붙었잖아. 저처럼. 그래서 부사격조사, 격조사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는 명사야. 그래서 부사에 격조사가 붙은 명사 취급합니다. 두 번째 봐봐. 이성적일 때는 정의 붙었지? 관형사지. 근데 뒤에 이성적으로 올 때 조사 붙었지? 그때 명사를 취급하고 나오죠. 명사. 생각나지? 아까 이다인으로. 3번에 있어서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존재적 의미죠? 있다는 알아도 있다는 좀 더 설명해 준다면 잘 봐봐. 칠판 주목. 있다에 대해서는 자, 있다와 관련해서는 이게 품사가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있다는 뭘로 쓰인다? 시작. 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인다. 있다가 동사로 쓰일 때는 머물다의 뜻으로 쓰일 때야. 머물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없다의 반대로 쓰일 때. 없다의 반대. 알겠지? 없다의 반대로 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존재나 소유적 의미일 때. 알겠죠? 이때는 형용사로 취급하는 거야. 정리됐죠? 있다가 머물다의 뜻일 때는 뭘로 취급한다 다 같이? 동사. 그러니까 봐봐. 나는 친구가 있어. 이게 소유적 의미죠? 그러니까 형용사지. 그러나 너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해. 머문다는 뜻이죠? 동사다 이 말이지. 자, 다른에 대한 이야기. 다른도 하나 이제 구별해준다면 이 다른이 다를 타자의 의미일 때, 딴의 의미죠, 딴의 의미일 때는 관형사야. 다를 타자의 의미일 때는 관형사로 취급하고,
달을 이자. 달을 이자를 취급할 때는 형용사로 취급한다. 뭐로 취급한다? 형용사. 그래서 달은 딴의 의미일 때는 관형사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달을 이자할 때는 뭘로 취급한다 같이? 형용사로 취급하게 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형용사로 취급할 때는 뭐의 기능을 할 수 있냐면 서술어 기능 가능합니다. 서술어 기능함. 근데 딴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거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어.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달은을 구분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4번 봐봐.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뭐야 다체?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서술 기능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근데 거기 봐. 자,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구나. 너는 하루가 다르구나. 알습니까? 서술 기능 할 수 있지? 둘 다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가 같은 걸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 몇 번이다? 4번이었고 1, 2, 3번 각각 달랐지? 그래서 4번 이런 식의 문제. 됐습니까? 잘 알아두라. 그렇다면 이 다른이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 옷은 다른 옷집에는 없습니다. 다른 옷집에는 이 옷은 다른 옷집에는 없습니다. 없다 할 때 이때 다른이 뭐야? 이 옷은 다르다가 아니지. 이 옷은 딴 옷집에는 없다는 얘기지. 이때 이게 관형사라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똑같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형용사일 때도 있고 뭐가 있다? 관형사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됐나요? 그것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고요. 갑시다. 62페이지 55번. 55번 풀어봐요. 밑줄 친 단어가 같은 품사로 묶인 거 나왔죠 이거? 자,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보여줘. 딴 물건이죠? 그러니까 관형사지. 근데 2번은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원소다. 성질이 다르다.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형용사. 위에 것은 관형사, 밑에 것은 형용사. 자, 나보기 할 때는 나를 보다 되지. 그러니까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보기는 명사형으로서 품사는 동사. 아까 명사와 형과 명사와 전미사부터 파생명사 구별 수 있어야 되겠지. 잘 봐봐. 칠판 주목해봐. 자, 보기 시작. 보기를 보기 할 때 이때 보기는 파생명사. 이때 보기는 보기를 보다.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명사요. 품사는 명사, 이거는 동사. 됐습니까? 똑같은 형태지만 달라야 그 문제야. 자, 그러므로 2번은 위에 보기는 동사.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시도죠? 시도적으로 밀 때는 동사를 취급해요. 그래서 2번은 둘 다 품사가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 답은 2번이었고 3번에 그 사과는 크다 있지. 그 사과는 크다. 그러니까 상태니까 뭐에다 같이? 형용사. 그러나 아이가 크면서 크다, 큰다 되지. 동사. 4번 역시 그림 할 때 그림은 뭐에다 같이? 명사지. 근데 한국적 정치할 때 한국적은 뒤에 정치를 꾸미는 관형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한 문제만 더 해보자. 거기 한 문제만 더 해서 몇 번 오기로 할까? 58번.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가 포함된다.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를 무슨 접사라고 했지?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무슨 접사라고 했지? 지배적 접사. 시작. 지배적 접사.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간을 좁혔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좁다에서 나온 말이지. 좁다는 형용사지 원래. 좁다 어떤 상태나 성질 같은 형용사잖아. 근데 좁히다. 되죠? 좁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작성을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죠. 답은 1번. 2번은 기본이 뭐였지? 밀다. 치가 강세 접사야. 이건 품사 전환에 상관없는 거야. 강세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사가 동사야. 밀다, 밀치다. 치, 솟다 할 때 솟다가 원래 동사지. 근데 치가 붙더라도 접두사는 품사를 전환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품사가 동사야. 바깥을 엿보다 마찬가지죠. 엿이라는 접두사 품사 전환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품사를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는 어디만 있다? 전미사만 나타난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다? 1번일 수밖에 없다.
알겠죠? 거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뒤에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속도감 있게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짚고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지?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봅시다.